사건 보도자료의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 제외라는 제목을 붙이고 당시 국방부 확인사항으로 9월 28일 해경에 국방부 등의 자료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음.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대준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 최초 접북 시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정황 등이 있었으나 이를 미분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얘기합니까? 감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모든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국방부 관련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5항은 생략하고 4-6항 묻겠습니다. 갑제 45호증 2025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0의원이 이 보도자료 정황과 관련해서 어떤 선박에 올라탔다는 정황 중국 배입니다. 그 당시에 북한 함정과 우리 군 또는 우리 선박 외에는 중국 선박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선박은 중국 선박입니다. 중국 선박에 타가지고 치료도 받고 중국 선박에서 구명조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바다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발견된 겁니다. 그냥 그 배에 있었으면 중국으로 가든지 한국으로 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대준 씨는 중국도 싫고 한국도 싫고 결국 내가 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바다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월북 정황입니다. 중국 배 탔다가 승선했다가 다시 바다로 갔다는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또 실족했습니까? 라고 자진 월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황은 이 사건 보도자료의 앞선 그 정황 내용의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이라고 판단한 거죠. 서른 의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서른 의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분의 주장일 뿐, 뭐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감사원에서는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내용 여기 언급하신 내용들이 다 뭐 저희들은 확인을 못한 겁니다. 4-7항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함에 있어서 감사를 하면서 국방부 등의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12명의 SI 즉 특별 취급 정보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인은 SI 첩보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사건 보도자료 11쪽에는 이대준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최초에는 자진 월북 의사를 언급하지 않거나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표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군사기밀과 무관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감사원은 국방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했고 군사 기밀과 관련된 내용은 감사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 수시로 논의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모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작성하고 그 공개법인을 확정한 것입니다. 4-9항은 생략하고 4-10항 묻겠습니다. 이 피청구일은 감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주요 군 첩보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서 제출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혹시 어떤 취지입니까? 그럼 군 첩보의 내용이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군사 기밀인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일성에 대한 언급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부분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감사원장님께서 답변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제가 그 무슨 취지 제가 그걸 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만 부하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원 보도 자료에는 국방부 장관이 확인해 준 것처럼 어떠한 군사 기밀에 의해서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11항입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국방부는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해경의 각종 수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관련 기관의 초동 대응 및 사건 발표 등의 업무 처리를 점검하였음. 국방부는 감사원에 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증인이 혹시 보도 발표 전에 지금 국방부와 사전에 정보 공개 범위를 협의하고 보도 자료를 발표한 거다. 보도 자료는 내부 문서니까 협의는 하셨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협의했다면 그걸 뒷받침할 공문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먼저 국방부에서 회신한 이 관여라고 하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협의라고는 의미는 어떤 표현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국방부에서 회신이 시작하는 것을 알고 이 회신 부서에다가 저희 직원을 시켜서 직접 통화로 확인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감사원 보도자료 작성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내부 보도자료에 관여할 수는 그대로 좀 놔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함유를 자꾸 그렇기 때문에 관여한 바 없다고 답변한 취지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저도 감사 과정에서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그 수감 받는 자들과 수시로 이런 거에서 비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감사를 진행했고 수시로 제가 직원들한테 반드시 이런 부분에서는 짚고 넘어가면서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합정을 하면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왜 어떻게 해서 답변을 했냐라고 제가 그 확인을 해봤을 때는 그 회신을 하면서 수감 받은 관련자 그 어느 누구에도 한번 문의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담당자들 당연히 그러면 모르죠. 그걸 가지고 회신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실제 이거는 우리 직원이 이번에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감사원에 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취지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군사기밀보호법 8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1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원의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거 아까 증인도 보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감사원에서 피청구인은 이 8조 진행 중인 감사 내용의 공개의 단서 규정인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감사 진행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은 감사 진행 중에도 감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혹시 감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4장 그다음에 제9조의 공개 기준의 감사 보고서 전문의 공개 제10조의 공개 범위는 감사위원회 의결된 감사 결과와 위임 처리한 감사 결과의 공개, 즉 감사가 종결된 후에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일단 예외적인 규정으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공개하는 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감사의 중간에 이렇게 보도자료 형식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혹시 이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 규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이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질문 몇 개 듣고는 할 수 없고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고 규정의 취지와 그 어떤 감사원의 역할과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수사 요청과 관련해서 증인께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사 요청을 한 것이다라고 서해공무원 감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반대 신문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수사 요청을 10월 13일 날 하신 겁니까? 그게 가장 크고 사안의 어떤 그 사실관계의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고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가장 키포인트는 증거인멸과 그다음에 시효 문제 등 다양한 것을
그 고민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예, 10월 3일 날 그러니까 네? 10월 13일 보도 자료를 내기 전에 3일 10월 열흘 전에 3일자에 대해서 열흘 제가 전에도 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보도 참고 자료를 내셨지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그 보도 자료는 이번에 이 신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처음 알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갖는 의문은 증거 인멸이 있는 사항을 열흘 전에 수사 요청하겠다고 언론에까지 보도를 하는 게 과연 수사 요청과 증거 인멸이 양립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 정도로 하시죠. 예. 제 반대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방금 그 추가 질문하신 거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10월 3일자 보도 자료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실질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사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확인된다면 하겠다는 취지가 맞죠? 거기에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문안 자체를 지금 제가 이해를 한 범위에서 본다면 저도 하나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럼 10월 13일의 보도는 중간 발표입니까? 감사를 다 마친 결과를 발표한 겁니까? 실지 감사는 종료가 된 시점이고요. 실지 감사 중간 발표라는 것은 감사원은 아시겠지만 감사가 끝나고 내부 처리 과정이 긴 거는 1년 정도, 뭐 짧은 거는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여기서 중간 발표는 그래서 중간 발표를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중대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수 있는 그런 공익적 목적과 국민적 관심 사항을 아까 예를 들어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중간 발표인 것이고 거기서는 감사한 내용의 팩트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행정적인 어떤 책임 문제라든지 양적 문제라든지 어떤 물론 사건의 성립 여부도 판단을 하겠죠. 그게 이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혀 그거는 그래서 규정에서 예외를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대하고 민감한 사항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